네, 오늘의 첫 번째 핫피플은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핵심 인물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네.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일자리가 많이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들여다봤더니 장하성 실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이 폭풍에서 이렇게 피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글쎄 장 실장 입장이 조금 곤혹스러울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이 송파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 거기 99년부터 이제 장 실장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 현재 이제 근무하시는 경비원 분들이 116명인데 네. 이것을 이제 64명 거의 이제 절반으로 줄이는 그러네요. 이런 것을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주 52시간. 네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루에 주야 맞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격일 12시간 근무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바꾸고 이제 취약한 보안은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예, 예. 자동문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아마 이 줄어든 경비원들의 임금 이상을 아마 보충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안으로 해서 다음 달부터 한 보름 정도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서 네네.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장 실장으로서는 어쨌든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당장 경비원 절반 정도가 이렇게 해고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서 좀 여러 가지 좀 입장이 좀 난처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장하성 실장이 그에 따른 경비원 해고 방안이나 이런 거에 투표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찬성하겠죠? 경비원 줄이는 거를요? 네. 장하성 실장은 반대하겠죠. 왜냐면 네. 이게 지금 뭐 아까 공고문 보시면 목적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경비원 아주 수를 줄이겠다는 거는 이제 찬성하냐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예. 근데 만약에 장하성 실장이 이거를 찬성하면 이거만큼은 그렇네요. 자가당착을 네. 했어요. 그러네요. 우리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전도사로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이 주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좀 국민들 여러분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면 좀 효과가 나타날 거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네. 본인 사는 아파트에 가서는 인건비 절감하니까 우리 관리비 아끼기 위해서 경비 아저씨도 줄여야 돼. 여기 어떻게 찬성하겠어요? 아마 본인은 반대를 할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뉴스거리가 아닌데 뉴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는 아파트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거를 이제 주민투표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때는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인상 얘기가 크게 나오지 않을 때인데도.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대형 아파트들 단지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뉴스거리가 된 이유는 장하성 실장이 사는 아파트고 그 목적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줄인다라고 지금 명시했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장하성 실장이 느끼는 어떤 곤혹감도 좀 굉장히 좀 곤혹스럽겠죠? 아마 그렇겠죠. 이런 분위기들을 보고. 네. 그런데 이런 장하성 실장이요. 사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이 골자인 그 소득주도 성장론. 이거 뭐 야당은 뭐 당연히 좀 반대할 수 있지만 뭐 청와대 내에서도 조금 이게 좀 최저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고 특히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그럼 수정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한다는데 이거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거는 왜 그럴까요?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세 개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예. 그다음에 공정 경제 이 세 가지 축이란 말이에요. 예. 그중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상징하는 인물이 장하성 실장이죠. 네네. 그러니까 장 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의 입장을 이 소득주도 성장 부분에 대해서 바꾸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네. 지난 6월 달에 사실 그 홍장표 경제수석이 그때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윤종원 경제수석으로. 네. 홍장표 수석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론적인 기초를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장하성 그렇죠. 실장과 예. 함께.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월 달에 홍 수석이 교체되면서 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중에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예, 예. 혁신 성장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예, 예.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경제수석을 바꿨다라고 네. 보고 그 이후에 이제 인도에 갔을 때 삼성전자 공장도 방문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네네. 최근에 은산분리 완화 문제까지 나오고 이렇게 쭉 흐름이 이제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예. 그 속에서의 이 장 실장은 본인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그런 대표 주자로 지금 청와대에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 소득주도 성장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실물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팀의 화합과 단합을 얘기한 부분은 네. 그러한 얘기를 너무 명시적으로 김동연 부총리랑 장 실장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내지 마라. 네네.
어차피 두 개는 같이 가는 건데 예. 그런 얘기를 사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나마 장 실장도 김 부총리도 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좀 상당히 조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부, 그리고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재차 당부를 했는데요. 그 목소리 그럼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포함한 국무위원 모두가 자리를 걸고 이 위기를 타개해야겠습니다. 위치와 역할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이 나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엇박자나 부적합한 언행이 더는 노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상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에게 저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엇박자 내지 마라 당부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 경질을 하거나 소득소 성장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 계속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거 아닐까요? 일단은 좀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네. 문제는 청와대와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는 인식인데 지금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원팀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거 인정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제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보면 두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낙연 저 총리 얘기와 대통령 얘기는 엇박자를 인정하는 듯한 모양새인데 청와대 공식 브리핑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못된 걸 고치고 처방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현실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현 청와대와 집권 세력은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좀 없는 것 아닌가. 뭔가 이거 잘못되어 가는 것 같은 걸 이걸 인정해야 고칠 수 있고 새로운 처방이 나오고 더 나빠지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지금의 어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그 원인 그리고 이제 엇박자라는 것 자체를 좀 인정하지 아니라는 건 아닌가 저는 보고 이 경질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장하성 실장에 대한 당분간은 저는 경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제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장하성 실장이라는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어떤 상징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이제 현재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단순한 정책일 뿐인데 일종의 이즘이 돼가고 도금화가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여당과 청와대 내에서와 이 정부 부처 내에서는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면 네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현 집권 세력이 장하성 실장을 경질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완전 간판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걸 아마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아마 부작용이 더 나오더라도 장하성 실장을 저는 끝까지 당분간은 좀 데리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물론 제가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네. 현재 청와대 흐름들을 보면 아마 당분간은 장하성 실장을 좀 데리고 갈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야권의 비판이 지금 상당한데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사람의 잘못, 이 인재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저는 자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아마 여러 그 관계되는 집단이나 세력에 둘러싸여서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지금 김병준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 여러 집단이나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또 한 얘기가 김동연 부총리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하고 변화 가능성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김동연 부총리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장하성 실장 뭐 당장 경질된 가능성이 없다면 엇박자가 자꾸 나온다 이러면 오히려 김동연 부총리가 조금 교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어제 일종의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것이고 예. 또 이낙연 총리도 오늘 굉장히 강하게 내각에 각 장관들도 직을 걸고 이 고용 위기 문제에 대해서 탈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본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 당까지 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현재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비상한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쭉 가다가 네. 일정하게 어떤 한계에 부딪힌다면은 이제 거기서 어떤 조치를 내놔야 될 텐데 예. 현재로서는 아마 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동연, 장하성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를 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러기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혁신 성장 쪽으로 조금 저는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봐요. 지난 예, 예. 6월 달에 홍장표 수석을 경질하고 그 뒤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그리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전자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산 분리 완화, 규제 완화 부분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은 혁신 성장 쪽으로 대통령이 조금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을 우리 포기하겠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없죠.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앞으로 여권 인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이런 문제는 그 자체가 원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맞다라고 네네. 저도 보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지금 자꾸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마치 그러면 민심과 거꾸로 가겠다는 것인가? 네네. 실물 경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예.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그 얘기를 앞으로는 하지 않고 이른바 혁신성장과 관련된 어떤 메시지나 방문, 행보 이런 것들을 좀 더 늘릴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